안녕하세요. 기러기파파 찰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금리 시대의 투자 대안으로 떠오른 금융 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투자의 대상이 되는 금융 자산들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보고 그중 가장 대표적이며 유일한 성장 자산인 주식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주식과 함께 금융 자산의 한 축을 이루는 채권에 대해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저금리 시대의 도래로 전통적인 채권 투자의 매력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실제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 투자를 함에 있어 채권 시장과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금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아무리 절대적인 금리 수준이 떨어져 투자 매력도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모든 금융자산을 100% 주식에 투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문적인 기관 투자가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더라도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채권성 자산이고 순수 주식은 그 변동성으로 인해 투자 비중이 채권성 자산보다 크지 않습니다. 둘째, 초저금리의 시장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 전통적인 채권 투자의 대안으로 대체 투자 상품을 포함하여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신종 금융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으며 이 모든 상품들이 채권적 또는 대출적 성격을 가지며 채권에 준하는 투자 분석과 투자 판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채권 시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은행의 예금이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인 회사채 또는 정부나 정부 관련 기관들이 발행한 국공채 등을 일반적인 채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저금리 상황으로 인해 예금이나 국공채는 더 이상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대상이 아니며 여유자금이 풍부한 거액 자산가들의 일시적인 자금 예치 수단일 뿐입니다. 사실 회사채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안전한 우량 회사채는 대부분 금리가 너무 낮고 기업 경기의 양극화로 금리가 높으면 상당 부분 한계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브라질 국채나 해외 채권 투자를 통해 더 높은 금리와 세제 혜택 등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 연 10%대의 수익률과 세제 혜택을 무기로 엄청난 히트를 쳤던 브라질 국채 투자의 오늘날의 현주소를 보시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금리에서 아무리 높게 수익이 나도 해외 채권 투자의 특성상 환율 위험에 노출되어 현재 환율에서만 50% 이상 떨어져 고금리에서 나온 수익이 모두 상쇄되어 버렸습니다. 저금리 투자 환경을 극복하고자 최근 수년간 각광을 받았던 채권성의 금리 관련 투자 분야 중 하나가 실물 자산인 부동산, 도로, 항만, 발전소 등의 개발과 관련되어 주선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Alternative Investment, 대체 투자라고 불리는 분야입니다.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을 벗어난 투자 분야라는 뜻입니다. 만기가 상대적으로 길고 만기 이전에 다시 매매할 수 있는 환금성, 유동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그간 전문적인 기관 투자가들의 투자 영역이었으며 최근 몇 년간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부동산 펀드나 인프라 펀드의 형태로 개인 투자가들에게 소개되어 인기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채권 투자 대비 고금리 상품이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선 상품에 대한 분석이 어려워 판매하는 금융기관의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또 만기도 길고 환금성도 없어 거액 자산가가 아닌 개인 투자가들이 주력 상품으로 가져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최근 사모펀드 형태로 출시된 대체 투자 펀드들의 환매가 중단되는 금융사고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 간 사적 대출, 사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실제 개인 간 사적 대출을 통해 여유자금을 운용하고 투자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순수하게 지인과 개인 간 금전 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제 짧은 인생 경험이지만 금액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과거 지인과 금전 거래를 했을 때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킨 경우가 없으며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차라리
날릴 각오하고 친구니까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줄 용의가 있으면 그냥 빌려주십시오. 하지만 높은 금리를 제시하니 투자로 생각해서 자금을 운용하는 우를 다시는 범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적 대출을 좀 더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바로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입니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자금 대출이 힘든 다양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일반적인 투자자의 입장에선 여유 자금을 투자하기 위해 사금융을 고민해보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고금리 상품에 목말라 있던 투자자들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나타난 비즈니스 모델이 바로 P2P 금융입니다. P2P는 피어 투 피어를 줄임말로 P2P 금융은 사금융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고금리 상품들을 일반 투자자들이 좀 더 안전하고 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투자 플랫폼입니다. 부동산 관련 대출 또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뜻하는 동산들과 관련된 다양한 대출들, 그리고 개인 간 신용 대출의 중개가 P2P 투자 플랫폼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금리 투자 상품 열풍에 힘입어 지난 수년간 P2P 금융시장이 외형 면에서 큰 성장을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음지에서 이루어졌던 사금융 거래를 제도권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P2P 회사들의 난립과 이로 인한 과당 경쟁, 도덕적 해이, 심지어 P2P 금융회사의 사기 범죄까지 발생하였고 경기 악화까지 겹쳐 대출의 연체율과 부도율이 증가하여 투자 시 예상했던 수익을 거두지 못하거나 심지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P2P 금융회사들이 아무리 안전장치를 설계하고 IT 기술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과거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들이 담당하던 위험 대출들이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투자 자산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주식과 함께 금융자산의 한 축을 구성하는 채권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전통적인 채권 투자 자체의 경제적 매력도는 떨어졌지만 금융자산을 구성하는 전체 포트폴리오 차원의 자산 배분을 감안할 때 채권은 여전히 중요한 금융자산의 한 축이며, 또한 금융자산 시장에서도 주식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절대로 위험자산인 주식으로 넘어가지 않는 안정형 투자자금의 규모가 더 큰 상황입니다. 실제로 수년간 채권적 성격의 신종 금융투자 상품들이 본물 터지듯 소개되며 판매 금액이 급증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론 늘어난 판매 금액만큼 불안전 판매도 함께 늘어 라인 펀드 사태 등의 대형 금융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채권과 채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금리에 대한 공부와 이해는 실제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 투자를 준비하는 필수 과정이며, 여러분들에게 금융자산 시장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금융 상품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 바로 금융 근육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